2023년 2월 19일 이정훈입니다. 김여정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한 게 보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체인을 비롯한 삼축체계 전면 재점검하고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세계 4강이다. ICBM 세계 4강이다. 영국, 프랑스는 따라오지도 못한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좀 긴 강의 쪽의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을 먼저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김여정이는 지금 대남 문제를 총괄하고 있죠.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그때 트럼프한테 대단히 속았다는 판단을 한 탓인지 그때까지 미북 관계는 문재인 주도로 그런 연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만나라 그래서 만났는데 하노이에서 되게 당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대남 문제는 전부 다 김여정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라고 마구 욕을 했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그 이후로 계속 김여정이가 대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즉 ICBM으로 대한민국 수도는 때리지 않겠다라고 한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 남조선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욕이죠.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적은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이겠죠. 미국의 행동, 건건사사,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주시할 것이며 적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확장 억제, 연합방위태세를 떠들며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적 우세를 획득하고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 보려는 위험천만한 과역과 기도를 노골화 있는 것은 각일각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더더욱 위태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를 했죠. 위임에 따라 끝으로 경고한다. 마지막 경고란 얘기죠. 남조선 것들도 지금처럼 마냥 용감 무쌍한 척 삐질 때 안 삐질 때 가리지 못하다가는 종당에 어떤 화를 자초하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남조선 것들이 용감무쌍한 척 미국에 편승하고 있다. 낄 때 안 낄 때 분별하지 못하다가는 심하게 당할 것이다. 마지막 경고를 한다. 위임에 따라, 위임은 김정은이가 한 거죠. 위임을 받아서 끝으로 경고한다. 마지막 경고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에서 북한이 쏜 게 고체 연료 ICBM이다 일 것이다 라고 보도했는데 북한이 밝혔습니다. 액체 연료였습니다. 화성 17도 아니고 15형이라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그렇게 공개했습니다. 18일 날입니다. 화성포 15형을 고각으로 발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사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보도에 따르면 그거는 19일 날 발표한 건데 지금 저도 조금 좀 헷갈리는데요. 북한이 우리는 육해공군 해병대 그러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육해공군 그 다음에 전략 로켓군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과거 이제 ICBM 부대인데 지금 중국은 그런 부대를 화정군, 불화살 군이라 그럽니다. 육해공군과 별도로 화정군을 만들었는데 북한도 전략 로켓군을 만들었는데 그거 말고 갑자기 미사일 총국이라는 조직이 등장했어요. 그 지난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미사일 총국 마크를 단 부대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미사일 천국이 전략 로켓군 밑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전략 로켓군이 미사일 천국으로 바뀐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 미사일 천국 예하 제1 붉은기 영웅중대가 이 화성포 15형을 최대 사거리 체제로 고각 발사했다라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5,768.5km, 대기권을 보통 100km까지라고 보는데 그 100km를 57배나 넘는 5,700km까지 올라갔고 거리는 789km를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쐈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 쐈으면 미국까지 갔다는 얘기죠. 4,015초간 비행했답니다. 북한 발표입니다. 4,015초. 빨리 몇 분 몇 초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그 표적 바다를 정확히 타격했다. 이 바다는 일본의 EEZ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하기를 이번에 그 화성 15를 쏜 붉은기 영웅중대는 작년이죠. 2022년 11월 18일 화성포 17형을 발사한 자랑찬 위운을 가지고 있는 구분대다. 전략적 임무를 전담하는 구분대로 가장 우수한 화력 중대라라고 북한은 설명했습니다. 아, 작년에 화성 17을 쐈던 그 부대구나. 그리고 이제 북한의 발표를 보게 되면 이번에 발사한 위치는 평양국제비행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순환비행장입니다. 평양에는 두 군데 비행장이 있죠.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북한이 열병식을 할 때 보게 되면 평양 인근에 있는 미림 비행장에 군부대가 모여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행진을 하죠. 미림 비행장은 군용 비행장입니다. 우리로 비교하면 우리 서울 인근의 성남에 가끔은 서울공항이라고 보도가 되죠.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고 거기에 원래 공군 비행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인근에 인천국제비행장이 있고 김포비행장이 있죠. 그것이 순환비행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북한은 군사비행장이 아닌 민간비행장인 순환비행장에서 이걸 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이번 발사는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이거는 이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지시했다는 건데 중앙군사위원장 명령에 따라 불시에 갑자기 쐈다는 겁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훈련은 사전 계획 없이 2월 18일 새벽 김정은이가 비상화력 전투 대기 지시를 내리고, 그러니까 2월 18일 날 새벽에 비상화력 전투 대기 지시, 야 지금 쏠 준비해 내려가고, 오전 8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이거는 김정은입니다, 의 명령서에 의해 쏴라 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던 이 붉은기 영웅중대가 오전 8시에 명령을 받은 다음부터 발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9시간 20분입니다. 발사는 정오를 넘겨서 오후 5시 22분께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북한의 미사일 실체입니다. 발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쏴! 그러니까 액체 연료를 주입해 들어간 거죠. 대기하고 있다가 순환 비행장에 갖다 놓고 이걸 1액션 발사 준비를 딱 세웁니다. 텔에서. 그 다음에 연료를 주입하고 표적 어디야 딱 해서 딱 쏘는 데까지 9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조선반도 지역에 조성된 군사적 환경에 대비해 전략적 임무가 부과된 모든 미사일 부대들의 강화된 전투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때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 거는 강평을 하기를 우라고 평가했습니다. 걔네들도 수미 양가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다, 잘했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아주 만족하지는 않겠다. 수미 양가가 맞다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제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킬체인을 포함한 삼축 체제를 점검하라 그랬는데, 이 북한이 ICBM을 쏘게 되면은 이렇게 9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가 우리가 미사일 쏘게 되면 순환비행장 그 허벌판에 있는 맞추기 좋죠. 박살이 나고 핵도 거기서 터집니다. 그런데 아까 여정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끝으로 경고, 마지막 경고라고 하면서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 라 그랬고,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보들이기에 일깨워 주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 너 대한민국이 순환비행장에서 우리가 화성 15, 17 방열해놓고 쏘는 거 알고 일로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즉각 사격에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북한판 에이타킴스로 서울을 작살내겠다. 우리는 미국으로 발사되는 거 미사일 막으려다가 골로 가는 거죠. 이게 심각합니다. 일본에서는 18일 날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가 홋카이도 오시마 도 건널도자에다가 섬도자 건널도자 도도대도 참 힘드네요. 우리 발음으로는 도도대도란 섬 오시마 섬 서쪽 200km 해상에 떨어지는 이 화성 15형 탄두부를 촬영했습니다. 이 북한이 저런 지령을 내리고 9시간 지나서 발사한 거를 미국이 다 알았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과 일본은 MD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어쇼를 일본에 배치를 했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날아오는지도 대충 각도를 잡고 P3C 초계기하고 F-15를 그들이 발사하는 시간에 띄워놨었습니다. P3C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떠 있을 수 있으니까 북한이 준비하는 때부터 계속 떠서 있어도 되고요. F-15는 한 2시간밖에 못 떠 있습니다. 그런데 F-15가 이 낙탄 장면을 찍었다는 것은 발사는 물론 일본 어디께로 향하고 언제쯤 떨어진다는 걸 다 알았다는 얘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NHK, 일본의 KBS죠. 홋카이도가 일본의 북해도 제일 북쪽 섬인데 하코다테는 거기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하코다테에 NHK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한 장거리 카메라로 이 불덩어리, 즉 화성 15가 떨어지는 거를 200km 떨어진 더 먼 곳인데 찍었습니다. 일본은 민간 방송이 찍을 정도로 MD가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MD에 우리가 참여하자 말자 말들이 많은데 무조건 MD는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KAMD로 안보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고추연료를 탑재한 단거리 미사일로 우리를 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은 9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좌파, 주사파들이 장악한 민주당이 큰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 결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저는 이거 계속 주장해 오고 있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다급한가 하면은 어제 이제 김성환 실장 주재로 안보회의 NSC를 열었지만 우린 특별한 대안이 없죠. 동시에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어제 독일 미넨에서 다른 일로 만났다가 이거 갖고 화급 회담을 했고 지금 바쁩니다. 북한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격으로 쏘겠다 그랬습니다.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 핵 반격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니까 적들이 핵을 쏘면은 이격으로 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9시간 이후에 이격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9시간 전에 다 죽었는데 뭐. 핵 반격 능력을 이격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 정치학자들의 맹점입니다. 바로 쏘는 겁니다. 이거. 먼저 쏴놓고 그다음 이쪽에 쏘는 건 모르겠고 그런 거죠. 자, 여정이는 미국에 대한 경고를 김정은이는 미국을 향해서 화성 15형을 쏘게 하면서 여정이는 나와가지고 남조선 것들에게 마지막 경고, 끝으로 경고를 한다. ICBM이 서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쭉 지금까지 공방을 정리해서 ICBM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 4나라밖에 없다. 물론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스라엘 거론할 수 있지만 거기는 비공식이고요. 공개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영국, 프랑스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한 1,400발 정도의 ICBM, SLBM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200발 정도의 ICBM, SLBM 갖고 있고 북한이 100발 전후의 ICBM 갖고 있습니다. 무지무지 강력한 북한입니다. 그걸 상대로 지금 우리 정부가 움직이는데 안에서는 민노총과 합세한 이재명 잡범이 온갖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궤를 같이 해서 북한은 저러고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쳐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일단은 안보가 우선이니까 킬체인과 KAMD, KNPR 같은 삼축 체계를 점검하고 한미동맹 다시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공유를 포함한 심각한 문제를 결정을 내려야 될 겁니다. 물론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범들에 대한 사법 처리, 주사파에 대한 사법 처리 격렬하게 추진해야 될 겁니다. 거의 혁명적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